첫인상 주로 아마도 영자님 분량이 많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영자님한테 많이 몰릴 것 같고 되게 영자님의 그런 장단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영자님이 지금 투표 잠깐 해봤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별로다라고 투표해주신 분들도 꽤 많네. 저는 이쁘고 좋다가 압도적으로 한 90% 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고 별로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자님이 블랙핑크 지수 아세요 여러분? 블랙핑크 지수랑 성격이 되게 비슷해. 털털하고 남 눈치 안 보고 시원시원하고 어쩌라고 마인드? 뭔가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특이한 성격. 블랙핑크 지수 느낌. 여러분 블랙핑크 지수 그럼 활명수나 이런저런 예능에 나오는 거 보면은 되게 털털하잖아요. 영자님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영자님 저는 이번에 뭔가 분량이 되게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영자님이 어장 칠까? 영자님이 혹시 어장 칠까 모르겠네. 어장 칠라나. 일단 방송에서 보여지는 느낌으로는 오늘 첫인상 느낌으로는 어장 치거나 그럴 스타일 같지는 않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하면은 바로바로 얘기하고 그럴 성격일 것 같아가지고 뭐 어설프게 남자들한테 발 걸쳐놓고 그럴 것 같진 않아. 선을 확실하게 긋고 그러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영자님이 정말 미인이시잖아요. 6기 옥순, 17기 옥순, 그 다음에 영자. 이것도 한번 궁금하다. 여러분들 투표 한번 해볼게요. 역대 나술 미녀. 과연 영장님의 임팩트 있는 외모가 어느 정도 급인지 한번 여러분들 투표도 한번 해주세요. 6기 옥순 씨랑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6기 옥순 씨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여기 30기 영자님은 키가 그렇게 안 작은 것 같아. 6기 옥순보다 키가 좀 더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투표하고 있는데 투표는 17기 옥순 씨가 제일 이쁘다고 아직도 17기 옥순 씨가 이렇게 인기가 많네요. 저는 여러분 여기 영자님이 별로 그렇게 외모에 많이 신경 안 쓰는 느낌 있잖아요.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저는 오히려 더 그게 매력있게 보이던데. 저는 오히려 여자 출연자분들이 네일도 잘 안 하고 잘 꾸미지도 않고 운동 좋아하고 오히려 더 매력 있으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화장을 너무 못한다 라고 하시는데 화장을 잘 못하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막 화장을 잘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변장 수준으로 화장을 잘하는 것보다 그냥 좀 화장 안 한 거랑 한 거랑 별 차이 없게 화장을 그냥 조금 잘 못하는 것도 좀 그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일단 투표 마감해볼게요. 와 지금 17기 끝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17기 옥순씨가 제일 이쁘다가 투표가 제일 많네. 6기 옥순씨는 이겼네요. 영자님이. 6기 옥순씨도 정말 미인이셨는데 30기 영자님이 6기 옥순이 이겼어. 아무튼 간단하게 영자님 첫인상 말씀드려보자면 영자님은 18기 영호씨랑 같은 회사 건설회사 다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관리 감독자로 지금 근무 중이시래요. 남자도 건설 현장 관리 감독자 하는 게 진짜 힘들고 그런데 여자분이 이렇게 건설 현장 관리 감독자 한다는 게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포스코? 아 영자님 포스코 하시는 포스코구나. 포스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현장이라고 하시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아직 솔로라고 합니다. 그 소개팅도 정말 많이 해봤대요. 소개팅을 100번 이상 해봤고 2년이 안 돼가지고 다 안 됐다고 하는데 영자님이 아마도 눈이 높겠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영자님이 이렇게 이쁜데 더군다나 직장은 또 엄청 남자들만 있는 남초 회사잖아요. 건설 회사니까 소개팅도 많이 하고 다니는 직장도 건설 회사인데 연애를 못해서 나는 솔로로 나왔다? 뭔가 빌런미가 있지 않을까. 그 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저거는 좀 별로다. 아 저거 보니까 왜 쏠렸는지 알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영자님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미인이셔. 키도 작지도 않고. 아무튼 저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영자님의 이런 외적으로나 영자님의 털털한 성격적으로나 남자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남자들이 영자님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 캠핑 좋아하시고 활동적이고 되게 여행도 좋아하시고 하잖아요. 게을러가지고 집에만 있고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외부 활동 하다 보면 취미 활동 하다 보면은 충분히 남자분들을 만났을 것 같거든요.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근데도 영자님이 이렇게 연애를 못했다는 거는 좀 영자님의 독특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럴지 않을까 생각이 들려요. 그리고 저는 영자님이 상당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도도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영자님 성격이 정말 옥순씨랑 비슷하더라고. 텐션도 높고 잘 웃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되게 텐션이 높더라고요. 저는 영자님이 캠핑 좋아하고 텐트도 잘 친다 해가지고 방송용 컨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여자분들이 캠핑 좋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남자분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 하나보다 했는데 다음 주 바베큐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영자님이 그 캠핑 좋아하는 짬바가 나오더라고. 좀 특이했어. 나는 솔로 역대 최초입니다. 여자 출연자가 고기
고기 굽고 하는 게 항상 남자들이 고기를 구워줬고 여자분들은 그냥 그거 먹었거든요. 근데 영자님이 최초예요.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영자님은 스리랑카 여행 다녀온 게 제일 재밌었다고 하고 본인이 혼자서 툭툭이 렌트해가지고 다녔대요. 일종 면허 있어가지고. 일종 면허 있다는 것도 영자님 되게 좀 특이한 부분. 왜냐면 이런 영자님 같은 외모에 이렇게 일종 면허에다가 캠핑 좋아하고 건설회사 다니고 좀 되게 다 특이해요. 그리고 오늘 영식씨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줄까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독특해요. 보통은 좀 조용히 있고 눈치 보고 처음이다 보니까 낯가림 심해가지고 말도 많이 못하고 그럴 만도 한데 영식씨가 운전을 못한다고 운전 내가 대신 뭐 하겠다 막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시원시원하면서도 좀 특이한 것 같아. 아무튼 저는 영자님이 텐션이 높고 활동적이고 취미도 많다 보니까 영철씨가 나는 감당 못하겠다 하면서 빠졌거든요. 이번에 30기에서 여자 주인공은 영자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웃음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말이 많다, 텐션이 이상하다 뭐 그런 여론도 있는데 그래도 영자님이 뭐 남자들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막 스스로 잘 하잖아요. 짐 들어달라고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들어버리고 영자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영자님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호불호가 강한 출연자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영자님 인기 많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미 지금 초반인데도 영수 그리고 영식 그리고 또 영호 남자 출연자들 절반 이상이 영자님한테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남자라면은 영자님 이런 외모 분위기 보고 좋아하지 않기가 힘들어. 남자라면은 건설회사가 아직도 군대식 문화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거칠다 보니까 남자도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설회사를 영자님이 여자분이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되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 남초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군대식 문화에다가 좀 그렇지 힘들지. 근데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자님이 성격이 여성스러움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옷은 오늘 되게 여성스럽게 입고 왔지만은 영자님이 그런 직장을 계속 건설회사에서 다니시기 때문에 아마도 되게 전투적이고 성격이 싸납고 참지 않고 당하고 있지 않고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영자님은 건설회사 다니는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즉시 얘기하고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외모는 너무 여자야. 너무 이쁘고 여자 같아. 근데 막상 얘기하고 대화 나눠보니까 상남자야. 그러면 아무리 외모가 이뻐도 결혼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남자들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여기 영자님이 지금 아직 솔로인 이유는 되게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성격이 남자 같아서 그래서 남자분들이 막상 내가 감당하기 힘들겠다. 영철씨처럼 그렇게 남자들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자님이 솔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영자님 현장 감독하면서 인부들 지도하는 것처럼 남자 출연자들 지도하는 게 꼴보기 싫다고요? 아니 설마 안 그러겠죠. 근데 그런 거 나올까봐 걱정도 되네. 설마 다음 주에 영자님이 뭐 이런 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괜히 남자들한테 쿠사리 주면은 조금 영자님이 그런 빌런같이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안 그러겠죠. 여기 남자 만나러 왔는데. 운전하는 거랑 불 피우는 거 지적이요? 근데 제가 영자님이 너무 이뻐 보이다 보니까 얼굴이 이쁘다 보니까 지적하는 걸로 안 보였나 봐. 영자님이 이제 이뻐요. 이쁘다 보니까 딱히 그게 막 괜히 꼽주고 지적하는 걸로 좀 안 보인 것 같아. 여러분 아까 보니까 영자님이 계속 옆에서 그래가지고 급 가속한 게 영식님이 그 화나서 그랬나?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 그랬나 봐. 영식님이 계속 영자님이 옆에서 뭐 운전 갖고 뭐라 하니까 화났나 봐. 그래서 급가속한 것 같아.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러나 생각했는데 급가속한 이유가 왠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영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게 남자들한테 마이너스 요소인가요? 솔직히 이게 저는 제 기준에서는 영자님의 이런저런 단점들이 외모 하나로 많이 덮여요. 남자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할 수 있는 단점들이 영자님의 이런 웃는 모습, 얼굴 이거 외모로 다 덮는 것 같아. 어쨌든 영자님이 이 외모가 워낙 이쁘셔가지고 사실 남사친만 없으면 남사친만 있다고만 안 하면은 영자님이 별로 욕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지적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솔로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영자님이 본인도 모르게 웃으면서 매기는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 웃으면서 본인이 할 말 다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끼든 안 느끼든 일단 본인이 그냥 말하고 보는 웃으면서 사람 매기는 그런 면들이 나온다면은 영자님이 되게 빌런같이 비춰질 수 있겠죠. 아직 초반이니까 다음 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자가 지적이 습관이다 보니까 영식이가 몇 분 만에 운전 못하는 애견이 돼버렸습니다. 촛불도 결국 지가 하는 게 웃겨요. 아마도 근데 다음 주에 영자님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남자한테 다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서 다 해가지고 멋있게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일단 저는 영자님 편. 일단 지금 첫인상 나는 솔로 30기 첫회 이미지로는 일단 저는 영자님 편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쎄하다고 느끼시는 대로 영자님이 정말 이번 나솔에서 빌런이라면은 진짜 대박이죠. 이렇게 외모가 남자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호불호가 없을 그런 외모를 가지신 여자분이 성격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만약에 빌런으로 된다면은 진짜 이번 30기도 아주 꿀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초반에 제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맞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나는 그냥 초반에 해벌레 해가지고 여자분들 다 이쁘다고 이럴 때 몇몇 분들이 다 얘는 이래서 쎄하다, 얘는 이래서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맞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막 해벌레 해가지고 이쁘다 하고 있을 때. 소개팅 100번 있잖아요. 소개팅 100번. 저는 소개팅은 100번까지 안 해봐서 소개팅 100번 도대체 어떻게 해요? 체력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아? 나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 소개를 해줄 사람, 나를 100번이나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대단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나는 술에서 소개팅 많이 해봤다. 그거를 보통 안 좋게 보는 게 좀 있긴 해요. 여태까지 소개팅을 많이 해봤다는 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출연자들에 대해서 보통 안 좋게 보는 분들이 훨씬 많죠. 이번 솔로날에서 가장 인기 많은 영자님 32살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있더라고. 영자님 한 30살? 30살이나 31살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32살이라 가지고 조금 의외였어요. 포스코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 설비 엔지니어래요. 지금 벌써 8년째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님이 지금 여기 포스코 건설에서 8년째 일하면서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구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자님 웃음소리로도 많이 좀 까이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는 영자님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자님 스스로 서울에 아파트 자가를 마련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캠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바베큐나 이런 것도 영자님이 다 하고 하더라고요. 되게 털털하고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건, 영자님의 그런 특수한 환경 2-3년에 한 번씩 거주지 이동하고 계속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거는 되게 좀 남자분들이 결혼 상대로 볼 때는 좀 마이너스긴 하죠. 근데 여러분 포스코 건설에서 8년 정도 일하면은 서울에 아파트 자가 살 수 있나요? 그 정도로 포스코 건설 돈 많이 버나요? 포스코 건설 연봉이 어떠나? 실수령 650이면 1억이네? 부모가 도와줬다 뭐 대출 끼고 소형평 쓸 거라고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서울에 본인 명의로 자가 아파트 있다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죠. 지금 현재는 서초구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는 곳은 광진구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가 많아요. 캠핑, 요리, 낚시, 최근에 즐기고 있는 거는 쭈꾸미 낚시 즐긴다고 하는데 제가 서울 아파트만 생각해가지고 흠잡을 데가 없다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취미가 캠핑, 요리, 낚시. 요리는 좋은데 캠핑이랑 낚시가 조금 쉽지 않네. 애기남들한테 쉽지 않아.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와 대단하다. 여자분이 서울에 자가 아파트 있는 거는 또 처음 봤어요. 저는 나는 소리 여초 중에 유일해요. 처음 나왔어. 근데 취미가 캠핑이랑 낚시. 이게 조금 모르겠어. 왜냐면 영자씨가 직업 특성상 지역 이동이 되게 자주 있잖아요. 근데 영자씨가 취미도 캠핑에다 낚시야. 뭐 집에서 뭔가 같이 함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영자님하고 같이 취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자님 보니까 영자님이 남자한테 막 맞춰줄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남자가 자기한테 맞추게 했으면 했지 영자씨가 남자한테 맞출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자씨는 매일 봐도 괜찮고 한 달에 한 번 봐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만나는 빈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도 근무가 있기 때문에 일이 바빠가지고 엄청 자주 만날 수는 없대요. 근데 영자씨가 이게 본인 스스로 얘기할 때 한 달에 한 번 봐도 괜찮다고 하는 거 보면은 별로 이렇게 남자랑 연애할 때 남자가 만약에 자주 만나자고 하면은 상당히 피곤해하고 그럴 스타일이지 않을까요? 연애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봐도 상관없대. 이렇게 영자씨가 얘기하는 거는 좀 털털한 걸 넘어서서 좀 무신경한 것도 좀 있다 보니까 뭐 영자씨가 물론 바쁜 것도 바쁜 거이지만 그래서 영자씨가 이제 좀 이렇게 이쁜 외모에도 좋은 직업,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가지 못했던 게 아닐까. 소개팅도 영자씨가 100번 했잖아요. 소개팅 100번 한 여자 출연자가 이제 영자씨예요. 영자씨 이번 기수에서. 근데 소개팅 100번을 해도 못 만난 거는 영자씨의 이런 성격과 그리고 이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안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취미가 낚시. 이게 사실 좀 생소하고 요즘에 남자들이 낚시하는 것도 드물거든요. 흔한 취미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낚시하는 것도. 근데 영자씨가 쭈꾸미 낚시를 즐기고 한다니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더 매력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좀 덜 여성스럽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구름 아빠님께서 영자씨가 포스코 임직원 특별 분양 더 샵 아파트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있어요. 아 그래요? 보통 영자님 같이 이런 분들 눈이 높아요. 남자분들이 뭐 나는 다 그런 거 이해하고 다 받아줄 수 있다, 같이 취미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영자님 같은 분들이 눈이 정말 높기 때문에 커플이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자녀는 한 명 정도 낳는 거 생각하고 있고 육아휴직 같은 거는 육아휴직 활용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돈을 써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영자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으로 해결하는데 육아휴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돈을 써서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영자님이 외모가 이렇게 이쁜 게 아니었다면은 남자분들이 썩 좋아할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 양육보다도 일이 더 우선되고 자기의 개인적인 활동이 더 우선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썩 좋게 느낄 만한 남자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영자님이 이렇게 이쁜 것만 아니었으면은 별로 안 좋게 사람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그래도 엄마가 아이가 어릴 때는 많이 키워주길 바라고 엄마가 양육을 해주길 바라고 아이를 낳은 엄마가 직접 그러길 바라는데 영자님은 좀 그런 거랑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남자분들이 안 좋게 느낄 수도 있죠. 영자님 뭐 인기는 많지만 커플이 된다 하더라도 뭐 형커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커플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옥순 넘어갈게요. 옥순. 그림체가 영자랑 영수가 어울린다고 하시는데 영자씨가 눈이 높아요 여러분. 영자씨가 눈이 높을 거라서 영수님하고 막상 쉽지 않을 겁니다. 영자 왜 별로냐고요? 원래는 저는 영자씨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크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영자씨 웃음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부터 영자씨가 웃으면은 이게 좀 그렇더라고. 예고편 여러분들이 낚시일 거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영자가 영식이 선택 안 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오늘 영자랑 영식이가 1대1 데이트 했잖아요. 영자가 좀 그런 시그널을 많이 보여줬어요. 데이트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저녁에도 영식이가 불러내가지고 또 얘기 많이 하고 했잖아요. 이미 충분히 영식에 대한 마음을 많이 받아가지고 꽉 찼어. 근데 영자씨는 취미도 많고 되게 활발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제 생각에는 영식이는 이제 충분히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영식이가 나 좋다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딴 남자한테 여행 갈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화할 때 영식이한테 마음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영식이로 완전히 그냥 확정된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 했었어. 그러니까 영자씨가 영식이랑 다른 남출도 있는 데서 영식이한테 마음이 크긴 한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순이에 대해서도 이순이 영수라고 바로 얘기했고 저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예고편이 낚시가 아니라 영식이 말고 영수 선택할 것 같아. 영식이네 충분히 데이트 해봤으니까. 기쁨님께서 철학하고 라이프 스타일하고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1년 연봉 날리고 뭐 전세 사기 당해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고 말은 그럴싸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 개 열심히 살잖아. 전세 사기 당해도 성격 때문에 그러려니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원래 안 당해보면 몰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아 야 이혼 요즘에 흉 아니야. 요즘에 이혼해도 다 잘 살아. 이혼도 안 해봤으면서 막상 하면은 막 중내 사내 하면서 완전 쳐 울면서 완전 내 인생 끝났어 이럴 사람들이 막상 지일 아니라고 야 괜찮아 모르면서 안 겪어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전세 사기 당해도 성격 때문에 그러려니 한다고 웃기고 있네. 주식으로 1년 연봉 날린 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전세 사기는 또 다른 얘기지. 케이스가 그게 다르잖아요 크기가. 아무튼 저는 조금 뭐 물론 영자씨가 뭐 매력있고 이쁘고 뭐 서울에 자가도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조금 쿨한 척 하시는 게 아닌가. 쿨한 척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은 1년 연봉 날렸는데 팔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손해라고 생각 안 해서 긍정적입니다.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식 안 팔았으면 손해 아니야. 손절을 해야 손해야. 손절을 해야. 주식이 그냥 내려간 거지 뭐 이렇게 날린 것도 아니에요. 상패를 해야지. 상패 해가지고 영자가 나 주식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상패하다 보니까 상패 맞아가지고 내 연봉만큼 날렸어 이러면 모르는데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내 연봉만큼 날라갔다. 이거는 날라간 게 아니야. 무슨 뭐 날라가. 근데 그래놓고 무슨 나는 전세 사기 당해도 성격 때문에 그러려니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웃기고 있어. 당해봐라. 중내산 해야지. 영자 소탈하고 철학적이에요. 멋져요 라고 하는데 근데 영자씨가 나는 우주에서 뭐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주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다. 티끌 같은 존재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나는 솔로 안 나와요. 집에 처박혀 있어. 안 일어나. 누워있어. 여행? 안 가. 산책도 안 해. 집구석에서 누워있는다니까. 아니 나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인데 무슨 캠핑이고 여행이고 뭐 안 해. 나는 솔로도 안 나오지. 우주적인 관점에서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인데 살짝 조금 뭐 허무적인 관점이잖아요. 허무한 관점.
아무튼 영자씨가 뭐 영식님이 편해가지고 영식님한테 뭐 나의 털털한 성격을 티내기 위해서 전세사기를 당해도 내가 성격 때문에 그러려니 할 것 같다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좀 진짜 전세사기를 당해가지고 전세사기를 당해봤는데 나는 성격이 그냥 그래가지고 넘어갔다 이런 건 모르는데 전세사기를 안 당했으면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서 그런 경험 안 해봤으면서 그냥 난 성격 때문에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쿨한 척 하는 거라고 봅니다. 쿨한 척. 쿨하고 털털한 척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전세사기가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또 죽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 뭔가 자기가 털털하고 쿨한 척 하려고 뭐 예시를 든 것 같은데 좀 예시가 좀 잘못됐지. 그걸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영자씨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서는 저는 조금 그냥 그랬어요. 영자씨가. 그리고 영식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영자씨 얘기를 조금 이따가 더 하고 영식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오늘 영식씨가 개인사 가정사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공식이야. 공식. 외워. 지금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너무 딥한 개인사 가정사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필패야. 필패.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신뢰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깊은 얘기를 해주는구나 해서 뭔가 가깝게 느껴질지 몰라도 계속 고씹으면 고씹을수록 엄청 부담만 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빨리 얘기했어. 다 이게 말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가정사 개인사 얘기하는 거. 물론 영식님이 되게 솔직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뭐 일찌감치 이렇게 오픈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영자씨가 인터뷰는 뭐 나는 영식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영식이가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뭐 설렜어요 얘기하지만은 오히려 그때 이후부터는 괜히 영식의 그런 것까지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식님이 정말 되게 깊은 사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웠나?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충분히 신뢰가 쌓이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해를 해주고 이 사람하고 내가 더 가까웠다 할 수 있는데 아직 신뢰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쌓인 게 없잖아. 알아가는 단계에서 너무 빨리 그런 개인사 가정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자씨가 뭐 자녀 계획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애기 낳게 되면은 뭐 몇 명 낳고 싶냐고. 영식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개인사를 좀 얘기를 합니다. 가정사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내가 좀 정신없고 경황이 없었는데 우리 누나가 나를 많이 챙겨주면서 서로 의지가 됐었다. 그 말이 뭐겠어요? 나는 2명 이상 낳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영자씨가 영식님한테 마음이 식은 이유가 영자씨는 별로 육아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자기소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막 애정이나 열정이 크지가 않아.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영자씨는 뭐 캠핑해야 되고 여행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수납공부 때문에 막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영식이한테 애기 몇 명 낳을 거냐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누나랑 나랑 서로 의지가 됐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2명 이상 낳아야 되잖아요. 영자씨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마음이 식었을 것 같아요. 그런 대화에서도. 그리고 영식님이 전 여친하고 결혼까지 할 뻔했었는데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여자친구가 얘기해서 헤어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역시도 너무 빨리 오픈했지. 개인사 가정사는 빨리 얘기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핑크님께서 영식이가 일찍 자서 술자리 안 나온 것도 간전사였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핑크님 말씀대로 영식님이 일찍 잤잖아요. 뭐 영자님하고 이미 확실히 됐으니까 피곤할까 일찍 자야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지만은 영자님이 이쁘고 인기녀인데 영식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영자씨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 있지. 뭐 영자씨가 좀 쿨한 척하고 털털한 척 해가지고 조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늘 영호씨가 영자씨한테 막 알아보려고 그러고 그럴 때 영자씨가 확실하게 선 긋고 여지 주지 않는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장치지 않는 거. 어장녀같이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영식님이 좀 너무 빨리 개인사 가정사를 오픈하셔가지고 조금 그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너무 빨리 오픈했고 내가 결혼까지 할 뻔했다가 파혼한 것도 너무 빨리 얘기했고 그리고 영식님이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도 너무 빨리 보여주고 그리고 저녁에 술자리도 영식님이 일찍 들어가서 자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영자님이 크게 영식님한테 매력을 더 느낀다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을 또 알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영식님이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영자는 서울에 자가가 있는데 왜 지금 전세 산다고 한 걸까요? 전세 산다 했어요? 저 그거 못 봤어요. 스타트 3890님께서 이동이 많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영자씨가 지금 사는 곳은 전세라고 하는 게 자가 서울 자가 이제는 따로 있고 그건 따로 있고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로 살고 그러나 봐요. 요요님께서 영자가 마루타라고 하는 거에서 좀 실망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야? 어디서 마루타라 했어요? 제가 초반에 저번 주 걸 보고 있었어요. 밥 먹을 때 먼저 먹는 거 마루타냐고 해서 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이상궁이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마루타라고 했어? 하필이면은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 마루타라겠어요? 이게 조금 단어 하나하나에 제가 막 문제 삼고 알꼬리 잡고 꼬투리 잡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마루타는 좀 그렇지. 마루타는 좀 그렇지. 모르겠어요. 좀 왜 하필이면 그런 단어 썼을까? 마루타라는 단어도 잘 안 쓰잖아요. 특이하신 것 같아. 다들 그러니까 이게 마루타는 흔히 사람들이 쓰는 용어, 흔히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단어. 그러면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특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이하다 보니까 마루타라는 얘기 안 쓰잖아. 서로 특히나 뭐 친구들끼리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뭐 얘기하거나 대화할 때 마루타가 왜 나와? 그래서 영자 씨가 정말 이쁘고 털털해 보이고 그래서 인기가 있으면서도 그와 함께 좀 영자 씨를 특이하게 보고 이런 거 막 쎄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자 씨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번 주에는 공사장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현장을 공사장이라고. 보이스피싱 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냥 얘기하는 거 물론 이제 가볍게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흔히들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영자 씨가 좀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사장이다, 현장을 공사장이라 그러고 김이상 거군 마루타라 그러고 이런 거는 조금 보통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만하다는 거지. 그런 거죠 뭐. 영자가 무심코한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 꽤 될 것 같아요. 근데 헌님 말씀대로 영자 씨가 은근히 무심코하는 말들이 있어요. 헌님 말씀대로. 저번 주에는 순자님하고 여자추녀들 다 같이 얘기할 때 나는 고양이상이 아니다. 순자씨가 나는 고양이상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수님이 고양이상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는 뭐 빵떡상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영자씨가 순자씨한테 둥근 고양이도 있다겠나?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영자씨가 이게 얘기할 때 보면은 무심코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무심코 하는 얘기들이. 영자씨가 무심코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헌님 말씀대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제가 여자추운자라면은 아무리 영시님이 정말 잘생기고 좋은 직업에다가 변호사고 학력도 좋고 이런다 해도 차를 가져왔는데 이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구분을 못해. 주유캡을 여는 것도 못 열어. 그리고 주차도 이상하게 하고 운전할 때마다 사고 날 뻔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나를 불안하게 해. 그럼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잘생기고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근데 영자님은 계속 영식님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영자님이 이제 그 선택했던 남자 추운자도 영수가 아니라 영식이었어요. 반전이 오히려 그게 나는 영수일 줄 알았어. 영수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식이 선택했었더라고. 그래서 영자씨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순자씨가 영수랑 데이트하고 갔을 때도 영자씨가 먼저 순자님 찾아가지고 순자님한테 영수랑 데이트 어땠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영식이랑 데이트할 때도 계속 영수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영수가 아니라 순자가 지금 어떻게 데이트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영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거 궁금해했으면서 막상 선택을 하는 거는 계속 영식이 선택하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영자님이 서울에 자가가 있다 보니까 내 서울에 있는 자가에 들어올 남자는 최소한 변호사는 돼야 돼. 그래서 계속 영식이 고르나? 조금 그거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에요. 친구한테 중고차 산 거가 아니고 운전해서 같이 왔던 친구차 빌려가지고 온 것 같아요. 영식이 아직 돈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차를 빌려왔어도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모르는 거는 그냥 면허딴지가 나는 솔로 나오려고 벼락치기로 면허 따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분들이 보통 지방으로 나가서 이제 일을 볼 때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운전은 당연히 필수고 운전을 할 일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 이동할 일도 많이 있고 법원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를 갖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신님은 그러진 않은가 봐요. 영신님은 주로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시나 봐. 진월 정희님께서 영식이가 변호사라서가 아니라 영수 네가 나를 선택해라 기싸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다. 진월 정희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영수도 영자야 네가 나한테 선택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하면은 내가 한번 너한테 다시 한번 해볼지 말지 고민해볼게 이런 거. 근데 영자도 영수 네가 나한테 와. 네가 나한테 와서 네가 나한테 뭐 어필하고 그러면은 너랑 다시 잘해볼지 말지 내가 고민해볼게. 서로 그런 기싸움을 한 것도 있겠다. 칸초님께서 맞아요. 영수가 당연히 지 선택할 줄 알고. 그러네. 갑자기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영자씨는 영호씨처럼 영호씨가 이제 영수이가 나를 선택할 줄 알고 일부러 낮에 선택할 때는 현숙이를 선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자도 영호처럼 낮에는 당연히 영수가 나를 선택할 줄 알고 있어가지고 저녁에 데이트는 영식이를 골랐던 것 같아요. 영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막상 당연히 나를 선택할 줄 알았던 영수가 나를 선택 안 하니까 나를 선택 안 하고 순자랑 데이트 나가니까 순자가 지금 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막 궁금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막 자존심 싸움하고 있네. 내가 먼저 가지 않네. 네가 와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자랑 영수 둘 다. 영자 배우작감으로는 어떤가요? 남자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영자씨가 뭐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고 직장도 안정된 데다가 서울에 자가도 있고 1등 신부감이다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정반대로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관점과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배우작감으로 가장 별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출연자가 저는 영자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명 중에 가장 배우작감으로 별로라고 보는 여자 출연자가 영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이게 정확하게 제가 뭐 세세하게 다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영자님이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포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뭐 쿨하다, 뭐 어떻다, 머리숱 많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하고 하시는데 포장지를 너무 많이 이렇게 씌워놓다 보니까 포장지 안에 뭐가 있는지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좀 다른 여자들하고 다르게 백을 뭐 에코백 든다 했었나? 그래서 조금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 비닐봉지 들고 다닌다고 하는 거. 저는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수님 같은 분들은 절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그냥 뭐 비닐봉지 들고 다녀요 이런 얘기 안 할걸요. 그냥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근데 영자님은 계속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좀 이렇게 보통 여자들하고 달라요 이런 것들을 좀 과하게 티를 내다 보니까 그냥 이상하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상하다. 이번에도 영신님하고 데이트할 때 영자님이 뭐 잔병치레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잔병치레? 그리고 잔병치레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영자님이 그러면 안 좋은 점이라는 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자씨가 자기가 이제 좀 뭐 냄새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뭐 청결 부분에서 영신님은 되게 깔끔하고 얼굴도 타월로 안 닦고 뭐 건티슈로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냄새기로 약간 좀 넘어갔거든요. 그때 영자님이 뭐 냄새나도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식씨가 냄새나면 어쩔 수 없죠. 냄새나도 괜찮다고. 그렇게 영식님은 영자님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영자님은 영식님한테 너무 지금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너무 다 오케이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쏘아댔거든요. 저는 그게 이상했어. 영식님은 그만큼 영자님 좋아한다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식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너무 분위기에 빠져서 내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게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은 영식님이 영자님이 그렇게 좀 냄새난다고 했을 때 나 냄새나는 자 들어가지고 만나기 싫다고 그렇게 해줬어야 돼? 무슨 말을 했어야 돼? 저는 물론 영식님이 짜증날 수는 있어요. 짜증날만도 해. 운전 실력은 늘지도 않고 너무 운전을 위험하게 하고 기름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출발할 때부터 기름이 거의 없었잖아요. 정말 기름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차가 중간에 서요. 저 옛날에 저랑 친한 형님이랑 같이 차 타고 갈 때 그 형님이 주유 계기판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다가 중간에 차가 서버린 거야. 진짜 중간에 차가 서 얼마나 불안한데. 그래서 영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민할 만도 하고 영진이 때문에 짜증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영자님이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너무 영신님은 이제는 좀 약간 만만하게 보고 꼽을 주는 것 같은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별로였어요.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영자님이 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하는데 포장지 안에 있는 영자님 진짜 모습들 약간 좀 예민하면서도 영자님이 좀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영자님의 본 모습이 어떨지 그런 걸 잘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선택을 왜 자꾸 하나. 영자님 말로는 영식님이 초반부터 계속 나한테 신뢰를 줬고 나 좋다고 해줬기 때문에 든든해서 선택한대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봤을 때는 딱히 공감은 안 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수도 영자님 초반부터 좋다는 표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영자님이 저녁에 알고 보니까 영식님을 골랐다는 거 보고 저는 영자고 영식이랑 최종 커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둘이 최종 커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오늘로 인해서. 영식씨가 그렇게 운전도 이상하게 하고 답답한 모습도 많이 나오고 대화할 때도 대화가 막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끊기고 대화가 막 재밌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도 영식이가 든든하다고 하면서 고른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영자님은 계속 영식을 고를 것 같아요. 영식한테 질린 것 같아도 그래도 결국에는 영식이 고를 것 같아. 왜냐면은 영자님이 영식한테 질렸으니까 영수한테 가려면 영수가 영식이가 갖지 않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영수도 엄청 애기남이잖아요. 영수도 계속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와주기만은 바라고 그리고 영자님이 말하고 있는 계속 나를 좋아해주고 처음부터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영식 같은 모습이 영수한테는 없어요. 영수는 내가 지금 영식이 알아보고 영식이랑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나 말고 계속 순자 알아보고 옥순이 알아보고 다른 여자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도 많이 나누고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영자씨는 계속 어쨌든 간에 뭐 영식님이 실수를 하든 계속 영식이 고를 것 같아요. 영수는 짜장면 먹고 충격받아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여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짜장면 먹고 충격받았으니까 그거를 발판 삼아가지고 더 이렇게 초반이니까 영자한테 또 직진해보고 대화해보고 얘기를 해봐야지.
못하지. 너무 애긴남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수가 계속 영자 기다리잖아요. 영자가 나한테 말 걸어주길 바라고 영자랑 대화하다가 또 잘 되면은 영자로 가려고 그러고, 영수도 지금 뭐 순자님이 계속 어필하고 순자님이 영수 좋다고 하고 있는데, 순자를 어장 쳐놓고 순자를 가만두고 안전빵으로 둔 다음에 계속 막 영자 알아보려고 그러고 영자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다음 주에는 옥순하고도 뭔가 알아보고 하니까, 그래서 순자님이 내가 어장당했다, 영수는 나를 보험으로 두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영수한테 그렇게 예고편에서 틱틱대는 것 같아요. 저는 저번 주에는 영자씨하고 영수씨가 서로 호감이 싸우는데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이러는 게 나름대로 설레고 그랬거든요. 오늘 방송에서는 영수씨도 너무 애견남이고 영자씨도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가지고 전 둘 다 별론 것 같아요. 랜덤 데이트 누구 예상하냐고요? 전혀 모르겠어요. 랜덤 데이트 전혀 모르겠습니다. 29기는 랜덤 데이트가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결혼 커플까지 나왔잖아요. 정숙이랑 영철. 랜덤 데이트 이번에는 전혀 모르겠네. 정숙이랑 영철 됐으면 했어요. 정숙 영철. 29기도 정숙 영철, 지금 30기도 정숙 영철이네. 정숙이랑 영철이랑 됐으면 좋겠어. 랜덤 데이트에서도 서로 이제 걸려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둘이 잘 어울려서. 윤희님께서 오늘 모든 캐릭터가 재밌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나는 솔로 보면은 초반에 1주차 2주차까지는 별로 노잼이긴 해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출연자들의 약간 본성이라 해야 되나? 실제 자기 성격들이 튀어나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나는 솔로는 그냥 보면은 재밌어. 매 기수가. 영자씨가 오늘 숨쉬듯이 무례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저번 주까지는 영자씨가 좀 지나치게 쿨병 걸렸다, 영자씨도 약간 좀 꼴보기 싫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봤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영식님도 너무해. 아마도 영자씨가 영식씨가 운전할 때 영자씨가 그렇게 반응 나온 거는 편집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영자씨가 분명히 바보가 아니잖아요. 영자씨도 똑똑한 분이잖아요. 뭐 포스코 다닌다고 했나? 포스코 건설인가? 아무튼 되게 똑똑하신 분이잖아. 근데 방송이고 나는 솔로고 이게 나를 찍고 있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영식이 잡돌이한 거 보면은 뭔가 편집이 많이 됐나봐. 영식님이 또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하고 방지턱 그냥 점프해서 넘어버리고, 막 위험하게 운전하고 답답하게 운전하고 내비 잘못 보고 뭔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편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영자씨가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식이 스스로 운전을 그 정도로 못했나라는 인식이 없던데 그게 문제예요. 운전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영자씨가 잡돌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영식이 운전을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운전 자체를 원래 아예 본인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식님이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아예 운전대를 안 잡는 것도 저는 괜찮은 거라 봐요. 영식님이 운전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예 차의 기능에 대해서 모르더라고. 좀 영식님은 그런 바퀴 달린 거랑 안 맞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좀 영식님이 변호사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운전과 그리고 자전거도 자기네 세발 자전거에서 그 이상으로 이제 안 해봤다면서 두발 자전거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래요 이게. 저는 영자님도 물론 너무 무례하고 좀 재수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영자님도 좀 별로인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정숙님하고 비교되긴 하잖아요. 영자님이 정숙님은 되게 다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맞춰주는데 영자님은 너무 막 잡돌이하고 눈치 주고 주눅들게 만드니까 그에 못지않게 영식님도 원인 제공을 많이 해. 너무 답답하고, 영식님이 그리고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대화할 때 보면은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는 게 왜 나와? 난 너무 싫을 것 같아. 지금 한창 그냥 데이트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반만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는 거에 뭔 얘기를 해. 영자씨가 짜증 날만도 해. 보면은 오늘 이제 영식님 하는 거 보면 영자씨가 짜증이 날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식님도 영자씨하고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아무 소리나 그냥 내뱉는 거잖아요. 아무 얘기나 그냥 해보는 거고. 영자씨가 그런 거 모를 리도 없고, 내가 영식이 아니었으면 영수랑도 잘 됐을 뻔 할 것 같은데 너무 영식이랑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영수랑은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영자씨는 아직 시간도 좀 남았는데 다른 사람 알아보기엔 늦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짜증이 영식한테로 많이 이제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영수가 영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원래는 내가 계속 영자 너 좋아했었다 마음 표현까지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자씨가 흔들리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영식에 대한 그런 좋아하는 텐션이 그대로면은 영수가 뭐 그렇게 말을 하든지 말든지 늦었다, 우리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신경도 안 쓸 텐데, 영식이가 보면 볼수록 운전도 못하지, 대화도 재미가 없지, 보면 볼수록 별로지 이러니까 남자로 안 느껴지고 설렘도 전혀 없다 보니까 계속 영수가 이제 생각이 나고, 영수랑 뭔가 좀 더 이렇게 잘 못해본 게 아쉽고 미련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영자씨가 의도했는지 안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자씨가 이제 영수씨나 영식님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씨는 눈을 약간 이렇게 살짝 내리깔듯이 얘기를 하세요. 눈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쁘게 보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과 대화할 때 이러고 대화를 해.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건가? 그런 게 막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영자 씨는 지금 딱히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영식보다는 영수가 더 끌리는 것 같긴 한데 영수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냥 빠져버리니까 영자 씨는 좀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근데 영자 씨가 영수한테 얘기한 거 보면은 영수가 빠지게끔 영자 씨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제 네가 와줬으면 모르는데 어제 네가 안 와줘서 어차피 나는 영식이 아니면 너였는데 내 고민은 너가 덜어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영수였어도 영자 말하는 싸가지가 그냥 영자 씨한테 마음이 떠나게 될 것 같아요. MC분들은 영자가 여자어라고 영수한테 여지를 주면서 영수가 나한테 더 다가오게끔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내가 영수였어도 그런 얘기 듣고 내가 영자한테 더 다가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 것 같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네가 나한테 안아줘가지고 내 고민이 덜어졌다고 정리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여자한테 내가 뭐하러 다가가? 원래 2명이었는데 알아서 네가 다른 여자한테 나가주니까 영식으로 많이 치우쳐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하러 노력을 해요? 어차피 나는 다른 여자들한테도 인기 많은데 내가 인기가 많은데 내가 끌리는 건 너였는데 내가 끌리는데 네가 말하는 싸가지가 이러면은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다가갈 필요가 없어지지.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덧붙이는 말이 영자씨가 내가 지금 노선을 100% 정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은 영식을 계속 선택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여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손절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야? 지금 내가 영식이한테 마음이 더 크긴 하지만은 네가 노력하면은 내가 너를 한 번 더 알아보기는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영자씨가 뭔데?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떡진 것 같고 보면 볼수록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고 말할 때도 입모양도 오물오물거리고 영자씨가 뭔데 그렇게 나보고 노력하라 말아요? 내가 지금 순자도 나 좋아한다 그러고 옥순이도 나 좋아한다 그러고 둘이 막 피 터지게 나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데 영자 쥐가 뭔데 내가 지금 노선을 100% 정한 건 아닌데 그리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은 영식이를 선택할 거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근히 나보고 네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너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주는데 웃기지. 영자가 뭔데. 그리고 또 영자씨가 영수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랜덤 데이트로 만나서 다시 연결되어도 확률적으로 마음이 커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 얘기 듣고 나서 이제 완전히 영수씨는 여기서 더 내가 들이대면 바보죠 바보. 오히려 여기서는 그래 영자가 나를 정리했구나. 랜덤 데이트로 다시 만나도 확률적으로 마음이 커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서 노력할 이유는 없겠다 생각 들어서 영자씨한테 이제 앞으로 고민 상담 해보겠다고 고민 상담 하겠다고 하면서 영수가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영수씨가 그렇게 빠지는 게 오히려 그게 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영수씨가 자존심 다 버리고 계속 끌리니까 영자만 계속 바라봤다면은 영수도 너무 되게 막 찌질해 보였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딱 빠지는 게 제때 잘 좋을 타이밍에 잘 빠진 것 같아요. 좋은 타이밍에. 그래서 영수가 오늘 영자씨한테 이렇게 발을 빼는 모습은 그렇게 막 애견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막상 영수가 그러면 나는 이제 뭐 빠지겠다면서 앞으로 고민 상담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자씨가 갑자기 좀 아쉽나 봐. 이게 아닌데 하면서 영수씨한테 애견남이라고 완전 애견이네 하면서 막 영수를 계속 건드렸잖아요. 오히려 영자씨가 찌질해 보였어. 영수는 영자씨가 얘기한 거 얘기하는 태도나 얘기하는 표정도 막 이러면서 대화해. 이러면서 이렇게 이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영수 약간 깔보지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대화하고 말도 무슨 랜덤으로 만나도 잘 될 가능성이 확률이 낮다 그러고 그따위로 말하는데 내가 뭐하러 잘해. 근데 막상 영수가 빠진다니까 영자 아쉬워가지고 애견이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오히려 영자씨가 그렇게 하는 게 찌질해 보였습니다. 영자씨 머리 안 감아가지고 머리 떡 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영자씨가 이제 저번 주에 영신님하고 데이트할 때 자기네 뭐 이틀에 한 번 감는다 했나? 그렇게 말한다고 한 이유로 영자씨가 갑자기 뭔가 세수도 안 하는 것 같고 머리도 안 감는 것 같고 별로야. 영자씨는 막상 영수한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인터뷰할 때 영수가 그동안 나한테 티도 안 내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만약에 영수가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래 데이트했다면은 영수에 대한 마음이 비슷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여서 아쉬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영자씨가 너무 이런 연애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은 가만히 있고 남자들의 재롱을 보고 얘 너 좀 나한테 귀엽네 하면서 이렇게 골라가려고 하는 갑의 위치에서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좀 영자씨가 오늘 저는 영수씨하고 대화할 때 되게 그런 게 별로였어요. 영자씨도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도 이제 호감이 있으니까. 근데 영자씨는 계속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네가 안아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저는 영자씨가 보면 볼수록 그 정도는 아니야. 남자가 막 애걸복걸 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영자 너 아니면
안 되면서 나만 바라봐줘 뭐 이렇게 막 매달릴 정도로 그 정도 아니라고. 근데 영자씨는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가 대단히 매력적이고 이쁘고 잘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보면 볼수록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너무 계속 막 눈에 들어오고 이뻐 보이는 여자 출연자는 옥수님. 옥수님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제가 옥수님 초반부터 옥수님 되게 밝고 너무 좋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옥수님이 자기소개에서 막 존경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할 때도 저는 옥수님 별로 그렇게 막 나쁘게 안 보였어요. 옥수님이 계속 너무 괜찮더라고. 사람이 밝고. 영자님은 솔직히 첫 방송에서만 이뻐 보였지 계속 보면서 영자님이 뭔가 좀 웃음소리부터 해가지고 성격도 그렇고 되게 특이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옥수님은 보면 볼수록 너무 막 밝고 매력있더라고. 아무튼 영자하고 영식이 데이트한 거 좀 더 얘기해보자면은 오늘 영자씨가 영식이를 선택했잖아요. 물론 영식이가 답답하게 운전도 못하고 주차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다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이고 내비도 못 보고 길도 잘못될 뻔하고 사고 날 뻔하고 엄청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자전거도 못하고 막 이런저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모르지 않았잖아요. 영자씨가 데이트 선택을 본인이 고른 거야. 본인이 골라놓고 뭐 그렇게 짜증을 내. 영자도 자기가 선택을 받았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영식이가 운전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내비도 못 보고 막 이렇게 답답한 거 주차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이런 거를 이미 데이트를 계속 몇 번 해봐가지고 알잖아요. 알면서도 영식이를 골랐으면은 지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 판단한 대로 그 영식이하고 그냥 시간 잘 보내면 모르는데 계속 짜증이야. 너무 짜증을 내. 자기가 골라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짜증낼 거면은 영수한테 가지 뭐 이렇게 짜증이야. 이미 데이트 선택하기 전부터 내가 영식이를 고르면은 영식이가 운전을 또 못할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영식이가 뭐 자전거도 못하는 것도 알았고 대화도 잘 못하는 것도 알았고 다 알았잖아. 영식님이 화장은 잘하더라. 영식씨가 영자님 화장 좀 시켜주면 안 되나? 영자님은 얼굴은 이쁜 것 같은데 화장을 너무 안 하는 것던데. 영식씨가 화장은 잘해. 쉐딩인가요? 쉐딩? 화장은 잘하더라고. 다른 건 못하는데. 오늘 그 영식님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영식님이 또 약 살짝 운전을 불안하게 하고 하니까 영자씨가 계속 옆에서 막 훈계하고 훈수질 두고 잡돌이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뭐 영식님도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영자님이 시키는 대로 하러 가면서 말이 많아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였으면은 중간에 세운 다음에 너 뛰어오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재수없게 하더라. 영식님은 최대한 웃으면서 영자씨가 계속 잡돌이하고 짜증나게 굴고 옆에서 신경질 내고 그러고 있어도 웃으면서 이렇게 대해줬잖아. 근데 영자씨는 계속 영식님이 웃으면서 받아주니까 영식님이 그렇게 막 영자씨한테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주둥아리 좀 닥치라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영자씨 말 많다고. 근데 갑자기 영자씨가 영식님이 뭐 얘기한 거 같고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많아는 좀 아니지. 너 내릴래? 말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 옆에서 그러면 운전 더 못해.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뒤나 옆에서 같이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자꾸 막 좌회전 이러면은 더 못해요. 더 예민해지고 정신 사나워. 근데 영자씨가 계속 그러면서 영식님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막 영식이 계속 듣다가 말 몇 마디 딱 하니까 영자씨가 영식님보다 말을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영식님 기분 나쁜 얘기 위주로. 본인이 말은 훨씬 많으면서 영식이 뭐 몇 마디 하니까 말이 많아 이러는 거 보니까 아우 영자님도 참 너무 싸가지야. 영수가 고백하고 나니까 영식을 감안하고 봤지만 더 짜증났나 봐요. 영식 인내심이 많아요. 곱게자랄 도련님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영수가 고백을 해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짜증났다 해도 영식님한테 그렇게까지 칭질 내면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영자는 첫날인가요? 정말 극 초반부터 영수가 노력을 해도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영수하고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영자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나는 이제 영식의 마음으로 거의 확정이 돼가지고 영수가 노력을 해도 안 될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영수가 나한테 고백하니까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영식한테 짜증나고 영수랑 데이트할 거 이러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그러면 초반부터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말던가. 그리고 오늘 영자씨가 영식님한테 집에 갈 때 운전하고 갈 때 우는 거 아니냐 그러고 그리고 뭐 그냥 네가 지금 차 중고차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한테 차 샀다고 하는데 차를 다시 친구한테 돌려주라 그러고 이게 뭔 싸가지야? 아니 내려서 뛰어오던가. 뭐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 개똥매너예요. 운전을 못 할 수 있어. 운전 못 할 수 있는데 자꾸 옆에서 그렇게 쿠사주면 어떡해? 애초에 처음부터 데이트하러 갈 때 이번에 내가 운전할게요. 영신님 운전할 때 불안해하고 걱정 많고 그러니까 운전 잘 못하니까 이번에 운전할 때는 내가 운전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가 운전하던가 막상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제안하지도 않았잖아. 영신님 차에 타가지고 영신님 옆에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 이 떠밀고 가야지. 영자님이 정말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육기 옥수님이 생각날 정도로 너무 막 진짜 얼굴이 이뻐 보여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외모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말
말이랑 행동이 외모하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그래야 외모가 더 이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영자님은 오히려 그냥 보면 볼수록 너무 별론 것 같아. 아무튼 계속 차에서 영자씨가 영신이 갈구면서 지금 내가 나누수로 기껏 와가지고 운전연수나 시켜주고 있다면서 현타 온다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짜증내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게 속으로 생각하고 인터뷰할 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신이 옆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입 밖으로 내뱉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되게 좀 지나친 거죠. 선을 한참 넘은 거죠. 영신님이 운전 못하는 게 짜증날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내가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운전연수 시켜주고 있냐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 그냥 영신님을 약간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 못하면은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는 하면 안 되지. 사실 영신님이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못하는 거는 좀 실망스럽고 짜증날 수 있긴 한데 누구나 초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자씨도 옛날에 내가 초보일 때 생각해가지고 배려해주고 좀 참아주고 무시 안 했으면 모르는데 영자님은 계속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부터 계속 영신님하고 차에 타면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좀 영자씨가 좀 계속 지나친 것 같아요. 지나치게 막 너무 심한 것 같아. 그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영신님이 가만히 웃어주고 넘어가니까 받아주니까 영자씨가 전형적인 계속 막 더 심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는 한번 화 한번 내줘야 돼. 정색 한번 해주고. 상철씨 잘하더만. 상철씨 다음 주 예고편 보니까 영숙님이 영수도 알아본다고 하는 것 같고 상철씨가 영숙님 잡돌이 하더라고. 아무튼 한번 영자씨 같은 분들은 한 번씩 이제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자씨 같은 분들한테는. 진짜 저번에 타켄님 말씀대로 한 커플이 될까 말까로 보이는데 이분들 커플이 아니겠죠? 근데 최종 선택 서로 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영자씨가 약간 영식님을 트로피처럼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영자씨가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 선택까지는 계속 하지 않을까요?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데이트 할 때도 데이트하러 와가지고 식사 장소에 왔잖아요. 식당에서도 영자씨가 하도 뭐라 하니까 영신이 막 눈치 보는 것도 저는 그게 막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영자씨가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든 게. 그리고 영신님은 최대한 영자씨하고 대화로 이제 좀 분위기도 풀고 텐션을 높이고 싶어 했는데 영자씨가 영신이 물어보는 것마다 단답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단답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너무 똥매너야. 영신님이 데이트하자고 데리고 왔다면 모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자가 본인이 고른 거잖아요. 본인이 골라놓고 이렇게 계속 영신님 무한 주고 뭐라 그러고 잡돌이하고 뭐 물어봐도 단답식으로 얘기하고 이러면 어떡해. 이럴 거면 차라리 고르지 말던가. 거기다가 더 별로였던 거는 영신님한테 대놓고 영수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영수씨가 바로 직전 선택해서 나한테 와줬으면은 마음이 복잡했을 거라면서 계속 막 영식님한테 영수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영자씨가 영식님을 계속 이제 대놓고 개무시하는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영식씨가 계속 받아주니까 영자가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숙소에서 간단하게 이제 다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도 영자씨가 살짝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식님이 자리 피해가지고 안마의자로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것도 뭔가 그 직전에 영자님이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얘기를 해가지고 운전 못한다고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해. 사람 민망하게. 그러니까 영식님이 영자가 계속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안마의자로 간 거예요. 저는 영식님이 운전 못하는 거는 솔직히 이거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영자씨가 이렇게 대놓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계속 막 영식이 무시하고 영식이 운전 못한다고 꼽주고 이러는 거는 그거야말로 영자씨가 영식이 운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비비님께서 여자가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여자가 운전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영자씨가 그냥 영식이 차에 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자씨가 정말 그렇게 정 답답하면은 영식이 운전 못하는 거 알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꼽주고 그랬다면은 내가 운전 잘하니까 영식님이 내 차 타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자씨는 계속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려고 해가지고 기껏 영식이 차에 타가지고 계속 그렇게 막 영식이 꼽주고 잡돌이하고 이러는 게 영자씨가 참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영식님이 속 시원하게 영자씨 세수했어? 세수했어 안 했어? 머리 안 감았지 또? 아이씨 냄새나네. 차에 냄새나겠네. 이렇게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갈궜으면 좋겠어. 계속 막 영식이가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자씨가 그때 영식님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자기가 막 냄새나면 어떡할 거냐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는 뭐 이틀에 한 번 감나? 3일에 한 번 감나? 이런 얘기 막 하고 했었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영자가 계속 막 운전 못한다고 자기 잡더라고 그럴 때 영자씨 머리 감았어 안 감았어? 확인한다? 정수 냄새 확인한다? 머리 오늘 감았어 안 감았어? 세수했어 안 했어? 지금 얼굴에 개기름 흐르는데 세수했어 안 했어 지금? 이렇게 나도 똑같이 갈굴 것 같아. 영신님도 계속 이렇게 바보같이 영자씨한테 무시당할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대놓고 여자 춘자들 남자 춘자들 다 같이 막 맥주 마실 때 영자씨 세수 안 했지? 영자씨 세수했어 안 했어? 얼굴 개기름 흐르는 거 봐. 그
그 잡들이 한번 쏘겠어. 똑같이 거울 치료해주게. 영자씨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계속 영신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안 주고 무시하고 그러고 있어. 사람들 앞에서. 본인 세수나 잘하지. 영자씨는 저녁에 이제 남자들이 또 선택을 하잖아요. 영자씨는 내심 영수씨가 다시 자기를 선택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것도 참 이기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영수씨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뭘 그렇게 기대를 해. 그리고 영수하고의 데이트가 너무 재미없었대요. 집 가고 싶었고, 그리고 연애 감정이 없고 설레는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분노의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상황들 역시도 전부 다 영자씨가 만든 거니까 영신이 탓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운전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아무튼 영자랑 영식은 둘이 최종 선택은 왠지 할 것 같아. 뭔가 다른 대안이 없어. 영식도 영자가 성격은 마음에 안 드는데 외모는 내 스타일이니까 일단은 영자를 고를 것 같고, 영자도 영식의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영식이가 변호사니까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선택은 왠지 할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이뻐도 영자씨가 오늘 영식이한테 말한 것처럼 아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운전연수 해주러 온 게 아닌데 여기서 운전연수 해줘가지고 현타 온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자존감 무너지고 주눅 들고 그래요. 속으로 생각했어야 됐어.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짜증나고 그랬어도 너무 선 넘는 심한 얘기라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영식씨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식씨가 일부러 영자씨 속 터지라고, 영자씨 열받으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영식님도 잘하고 싶은데 영식님이 안 해봐서 잘 못하는 건데, 서툰 건데, 그거 갖고 영자씨가 그렇게 짜증내는 거는 영자씨가 잘못한 거예요. 영식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오늘 보니까 전 영식님 맨 처음 홍보하려고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변호사시다 보니까 자기 변호사 사무실 홍보하고 여자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진정성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느라고 뚝딱거리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영식님이 인터뷰하고 모습을 보니까 왜 그런지 너무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 변호사라는 거 모르면은 되게 뭔가 사람이 어리버리 하잖아. 계속 막 실실 웃기만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영식님이 지금 이렇게 변호사시고 상당히 능력도 주시고 좋은 학벌에다가 돈도 잘 버시고 하는데, 이렇게 영자씨하고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 어리버리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거는 내가 어리버리한 이런 모습도 영자씨가 나를 좋아하니까 기여해 줄 거야, 이런 자신감을 해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신님이 뭐 일은 잘하시겠죠. 일을 잘하는데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여자들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이래도 정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은, 나를 좋아하면은 이런 거까지 다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맞춰주니까 내가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영신님 같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일할 때는 정말 냉철하게 일을 잘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무장해제 돼가지고 하는 게 내 스스로한테도 되게 좀 편안하고 상대방도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주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계속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운전이 됐든 저번 주에 막 기름 넣는 게 됐든 이번 주에는 영자씨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영자씨하고 대화할 때도 계속 뭐 호모 사피엔스가 어쩌고 공룡이 어쩌고 공룡 멸종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신님은 영자씨가 나를 좋아하면은 이런 것까지도 이해해 주겠지.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되게 인기가 있고 네가 어차피 나 좋아하잖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영자씨는 그런 영신님한테 너무 열이 받는 거고, 물론 영자씨가 너무 과하긴 해요. 막 영신님을 막 완전 무시해버리는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자씨의 표현이 과하긴 한데, 영신님도 보면 볼수록 영신님은 영신님대로 또 과해. 영식씨는 영식님대로. 그리고 영자씨가 이번에 출연자들 중에서 제일 이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인기녀라고 볼 수 있는데, 영자님이 영식님을 초반부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영자랑 영식이가 뭐 커플인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식님이 더 좀 이렇게 좀 풀린 모습으로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자님이 영식님이 답답해가지고 막 센스 없다, 맥주 캔인가요? 까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막 잡돌이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좀 솔직히 좀 영자님이 좋게 보이지 않죠. 영식님은 계속 시시 웃기만 하고. 근데 이게 영신님 같은 분을 만나면은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영신님이 변호사다 보니까 다 괜찮게 보이고 어떻게 변호사를 건드려 뭐 이렇게 해도 그런 이미지가 있고 여론이 있긴 한데, 영신님 변호사라는 거 빼고 본다면 영신님 같은 분하고 만나게 됐을 때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되는, 영신님은 별로 변하는 것도 없고 나만 답답하고 나만 괜히 영신님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있고, 영신님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신님도 영자씨가 계속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작진도 보니까 답답했는지 영신님한테 영자님한테 좀 그런 얘기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영신님은 이제 거절당할까봐 나 싫다고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리숙한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영자님처럼 야무지신 분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영자님 좋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한두 번 정도는 영신님의 어리버리함이 좀 귀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이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 영신님의 이런 모습이 좋지 않죠. 영자도 영식이 아니었으면 고척정식 아닌가요? 영자가 영식이가 아니었으면은 남자들이 영자를 두고 조금 경쟁하지 않았을까요? 초반에 영자 좋아하는 남자들이 좀 있었어요. 초반부터 영식으로 너무 확정되다 보니까 영자씨가 영식이 말고는 남자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영식이랑 영자랑 노선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뭐 영수 말고도 몇몇 남자분들이 막 좋아하고 그랬어. 그래서 영자를 두고 경쟁했겠죠. 근데 이제 영식이가 외모가 괜찮고 잘생긴 변호사다 보니까 아 그냥 영자랑 영식이랑 둘이 잘생기고 이쁜 애들끼리 영자는 이게 변호사에 골랐나 보다 하고 이제 남자들이 알아서 빠진 거죠. 영식씨가 여출한테 이상하게 인기 없어 보였다고 하시는데 영식씨는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영식씨는 영자가 아니었으면은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영식씨야말로 고독정식 계속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영자씨가 영식님을 계속 고르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뭐. 지금 영자씨가 상당히 이제 좀 피곤해하고 심신미약 상태잖아요. 계속 공룡 얘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자님이 다음 주에 영수랑 드디어 1대1로 대화할 시간이 다시 생겼을 때 그때 상당히 영수한테 많이 흔들려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영식 얘기 마저 마무리하자면은 영식씨가 오늘 영자씨 못 찾았잖아요. 도토리 어디 방에 있는지. 영식님은 낮에 앉아 있었던 배치대로 똑같이 앉아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지나쳤대요. 근데 이제 영자님은 그게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죠. 영자님 아까 제가 영수 리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영자님은 내 남자친구 이렇게 멋있다? 내 남자친구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영식님은 계속 뭔가 나를 창피하게 만드니까 짜증나는 것 같아. 왜냐면 영자님은 지금 자기가 이룬 것들, 지금 자기의 어떤 직장에서의 위치,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본인의 어떤 뭐 연봉이든 소득이든 상당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높고 자부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내 옆에 있는 남자는 내가 만나는 남자는 나처럼 대단해야 돼.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영식님이 변호사라서 골랐는데 영식님이 자꾸 뭔가 자랑하기 창피해. 그 여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영식님을 부러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꾸 영자는 지금 여자 출연자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영수한테 자꾸 막 끌려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영수가 인기 있는 남자라서 끌려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뭐 영식님도 답답하고 영식님의 그런 모습들도 영자씨가 충분히 짜증나면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영자씨도 계속 뭔가 영수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특이하게도 첫날인가? 제일 정말 초반에 영수가 뭘 해도 나는 영수랑 안 될 것 같고 내가 영수한테 거절해야 되는 생각까지도 한다면서 되게 강하게 영수를 싫어했거든요. 영수를 많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극초반에. 근데 영수가 알고 보니까 순자한테도 인기가 많고 현숙이한테도 인기가 많고 옥순이도 영수 좋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인기 많은 영수가 다시 보이는 것 같아. 뒤늦게 이제 영수가 쟤 인기 많은데 저 정도면은 내 옆에 둬도 내가 되게 빛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영자 마음이 영수로 다시 이동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저는 영자씨도 안 좋게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칸초님께서 그 인기 많은 영수 1순위가 본인이었다고. 그러니까요. 순자님하고 영자씨가 영수씨 뒷담화를 할 때 순자씨가 이제 영수 막 영수 때문에 막 짜증난다고 하면서 얘기할 때 영자씨가 거기 그 말에 거들면서 영수가 원래 1순위가 나였다. 근데 1순위가 난데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여출 선택하는 게 진정성이 없다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굳이 1순위가 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칸초님 말씀처럼 계속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약간 뭐 경쟁심인가? 인기남이 좋아하는 1순위는 나였다. 이런 거를 굳이 티를 내는 게 뭔가 영자님은 계속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자님의 그런 성향 자체가. 그래서 다음 주에 도파민이 폭발할 것 같아요. 계속 영자한테 마음이 있으면서 순자하고 옥순이를 이용해 먹고 있는 영수와 그리고 영식이 때문에 내가 고른 남자가 당연히 인기가 제일 많고 여자들이 부러워야 되는데 여자들이 다 아무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우습게 생각해. 그런 영식한테 질려갈 쯤에 인기가 제일 많은 영수하고 이렇게 딱 영자가 다음 주에 만나니까 다음 주에 딱 도파민이 제대로 폭발하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솔로 30기가 초반 중반까지도 30기 망했다, 노잼이다, 재미없다 막 계속 그랬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 나는 솔로는 약간 중반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미가 없었던 적이 없어. 항상 재밌어. 영수가 영자를 거절을 해도 재밌고, 영수가 흔들려가지고 영자씨하고 다시 이어져도 재밌고, 어떻게 흘러가든 일단은 영수하고 영자가 살짝씩 이제 고민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예고편에 영수가 슈퍼데이트를 따면은 순자한테 쓰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순자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쓰는 거 아닐까요? 영수 성격상 순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순자한테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왠지 영수라면 그럴 것 같아. 탁형 영자랑 영식 느낌 22기 영숙이랑 영수 느낌 아닌가요? 22기 영수랑 30기 영식이랑은 외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약간 비슷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선마태아랑 30기 영식이랑 같은 행동을 해도 같은 행동이라 볼 수 없어요. 같은 행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완전 배 나온 배불뚝이 아저씨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했을 때 넘어졌네 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연예인 뭐 임시완이나 장동건 정우성 이런 사람들이 넘어져 봐 오빠 어떡해 막 이러잖아. 같은 상황에도. 그래서 이게 같게 볼 수가 없어요. 선마태아랑 30기 영식이랑은 같은 상황이어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영식이는 변호사잖아요. 반박이 업인데 라고 하시는데, 영식씨가 그런 것도 있을걸요? 기분 나쁘거나 당황하면은 웃음으로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웃을 테니까 너 화 그만 내 하면서 이렇게 웃는 사람들. 보통 반려견들이 주인한테 혼나거나 그러면 하품하잖아요. 하품하고 막 눈 피하고. 그런 것처럼 영식님처럼 상대방이 짜증내고 화낼 때 웃는 사람들은 똑같이 화내면은 싸움이 커질 것 같으니까 피하고 싶어가지고 웃고 그냥 반박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지 뭐.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조금 얼마 안 되긴 하지만은 40년 정도 살아보니까 그러면 더 괴롭혀. 더 심해져. 그냥 내가 바보처럼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그럼 진짜 바보인 줄 알더라고. 아, 영식님 그런 것도 있겠다. 일부러 본인이 약간 살짝 바보처럼 이렇게 느슨한 티를 내야 상대방이 더 나한테 어떤 태도나 행동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내가 변호사인데 너무 엄격하고 조금 까다로워 보이면은 상대방이 괜히 그냥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뭔가 포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되게 어리숙하고 어리버리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나오면은 상대방이 정말 나한테 솔직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정당화했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바보처럼 나사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더 나한테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좋고 나쁨을 내가 더 잘 가려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릴 때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마 영식님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조금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식님처럼 뭐 내가 파혼을 했다, 뭐 내가 뭐 이런 단점이 있다, 이래서 이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뭔가 약점이나 단점들이 그 사람한테 비춰질 때마다 나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전에 이미 그 이혼이나 파혼이라는 그 단어 워딩이 더 깊게 각인이 돼가지고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마다 얘 이러니까 파혼했구만, 얘 이러니까 이혼했구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돼버려요. 그래서 뭔가 나의 어떤 약점, 치부, 그런 것들은 치부하기도 그렇고 뭔가 좀 말하기 민망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은 신뢰가 어느 정도 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좀 맞다 생각해요. 너무 극초반에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연결돼가지고 좋지가 않아. 그래서 영식씨가 너무 빨리 그런 파혼 얘기를 꺼낸 것도 조금 영자씨하고 썸에서 연애 직전 단계가 됐을 때 그때 얘기하던가 그러는 게 좋았을 텐데 너무 빨리 영식님이 오픈한 것도 저는 판단 미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영식씨가 답답한 것도 있지만은 영자씨가 보면은 좀 그냥 성향 자체가 사람들 봤을 때 되게 무례해 보이는 것들이 커가지고 다른 출연자 뭐 상철이든 뭐 광수든 영수든 뭐 그런 분들하고 데이트를 할 때 분명히 되게 무례한 얘기들을 툭툭 던졌을 것 같아요. 영식님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됐어도 이미지가 그렇게 막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영자씨가 여자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 영식이 맨날 공룡 멸종 얘기한다고 막 들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여자들 다 있는 데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영식이 재미없다, 영식이 서울대 로스쿨 어떻게 갔나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로스쿨 어떻게 갔나 싶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선 넘었어.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변호사야. 스티븐 호킹이 몸이 불편하고 그러긴 해도 과학자라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영식님도 운전 못하고 주차 못하고 허당끼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변호사잖아. 그리고 영식님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도움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나노솔로에서는 비록 뭐 우습게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영식님의 성취, 영식님의 직업 그런 걸로는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리뷰할 때 철저하게 그런 걸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나오는 말투나 행동, 표정 이런 거 갖고는 제가 뭐 조롱할 때도 있고 우스꽝스럽게 리뷰할 때도 있고 독하게 비난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거 갖고는 절대로 제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자님은 영식님의 성취, 서울대 로스쿨 어떻게 갔냐 싶다. 이거는 좀 선을 많이 넘었어. 그리고 자꾸 지가 좋다고 하면서 영식이 고르면서 왜 영식이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 영식이 선택하지 말던가. 영식이한테 나는 영식아 너 싫어 이렇게 말을 하던가. 계속 지가 고르고 영식이한테 선을 안 긋고 만나면서 영식이 계속 이렇게 뒷담하고 험담하고 영식이 개무시하고 이러면 어떡해? 이래서 영자나 영숙같이 이런 여자들한테 이런 여자들이 막 함부로 선을 넘을 때 가만히 받아주면 안 돼요. 바로 그냥 걔 정색 한번 해주면서 한마디 해줘야 돼. 영식씨가 엄청 사람 좋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냥 다 받아주고 하니까 영자씨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다 얘기를 하고 여자들한테도 영식이가 개무시하는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끝이 없어 끝이. 틈만 나면 영식씨를 무시하기 바빠요. 근데 무시 당할 짓을 하긴 했죠. 무시 당할 짓을 하긴 했어도 서울대 로스쿨 어떻게 갔나 싶다 그런 말은 왜 해? 이런 거야. 제가 쉽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제가 리뷰하거나 제가 말하거나 막 드립치거나 할 때 뭐 되게 막 공감하기 힘들고 듣다 보면은 정말 막 짜증날 때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전혀 여러분들하고 제가 생각이 달라가지고 공감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 탁형 네가 말하는 거 좀 공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야, 네가 왜 갔다 왔는지 알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바로 차단하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무시는 할 수 있어. 무시는 할 수 있고 너랑 나랑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걷다 대고 네가 서울대 로스쿨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이해가 되죠. 무시는 할 수 있다고. 나도 영식씨가 너무 운전을 못하고 오늘 영식씨가 주차도 못해가지고 영호씨하고 영숙씨가 데이트하러 나갈 때 영호씨가 차를 못 열었잖아. 차문을. 영식씨가 운전을 못해가지고 주차를 못해가지고 무시는 할 수 있기는 해. 짜증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영자씨는 그 선을 좀 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계속 영식이 선택해놓고 뭘 그렇게 불만을 가져. 그리고 오늘 영식님이 줄다리기 할 때 줄에 이끌려가지고 영식씨가 막 넘어졌잖아요. 날아갔잖아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영자님이 그걸 보고 순자님은 영수가 맨 뒤로 오고 영식이가 좀 앞에 갔으면은 달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자씨는 아니라고.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됐어도 똑같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뭔가 영식씨 때문에 졌다. 뭔가 그런 의미가 많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식씨를 막 존중하고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식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리를 배치했어도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백일장에서도 뭐 영식씨한테 뭐 환불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 영자씨가 만약에 최종 선택을 한다면은 그 앞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조금 뭐 불만이었나 보다. 영식이를 좋아하는데 답답해가지고 그랬나 보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영자씨가 최종 선택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최종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 영식님을 집요하게 막 괴롭히듯이 막 계속 무시하고 백일장에서도 무시하고 저는 좀 영자씨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영식님이 다 그냥 받아주고 웃고 넘어가니까 영자님이 더 이렇게 악랄해지고 지독해지는데 너무 별로지 않나. 예전에 비비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운전하는 게 영식씨가 불편하고 영식씨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은 영자씨가 운전하면 돼. 영자씨도 계속 본인이 보조석에 타놓고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오늘 슈퍼데이트권 미션에서도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영자님 보니까 이쁜 척하기 바쁘시더라고요. 자기 표정 못생기게 나오지 않게 하려고 힘을 안 쓰시더라고요. 영식이 줄다리기 못할 때 은근히 무시하더니 자기 줄다리기 할 때는 또 이쁜 척 하느라고 힘도 안 쓰고. 영자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영자님이 딱 체형이 힘이 좋을 타입이에요. 영자님 체형이. 근데 힘을 안 쓰더라고. 사실상 현숙님이 다 한 거예요. 현숙님이 완전 그냥 진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문화 체험하면은 신나서 하잖아요. 현숙님이 다 했어요. 현숙님이. 오히려 현숙님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현숙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또 괜찮더라고. 여기 영자님처럼 이쁜 척하면서 힘 못 주고 얼굴 표정 힘 주면은 얼굴 표정만 일그러지잖아요. 자기가 그 못생긴 표정 나는 게 싫어가지고 계속 이쁜 표정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영자보다도 영차 막 하나 둘 와서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하는 현숙님이 훨씬 더 저는 현숙님이 이뻐 보였어요. 현숙 이제 제기차기랑 비석치기 하면 된대. 이번 기수 초반에 야 이거 노잼에서 큰일 났다 했었는데 왜 이렇게 후반부에 왜 이렇게 웃겨 출연자분들이. 이번에 되게 웃으면서 봤어. 전반적으로 다 너무 웃겼어. 여러분 제가
영자님 미방분을 봤거든요. 제가 원래 미방분을 안 보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촌장 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미방분을 봤어요. 영신님이 커피를 내리다가 커피가 넘쳐가지고 그랬는데 정수님은 영신이 도와주려고 신경 써주고 영자님은 계속 영신님을 그때도 꼽을 주더라고. 영자님이 그냥 이 방송에 나오는 나솔 본방에서만 그 일부의 장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매사에 여자 출연자들하고 다 같이 있든 없든지 간에 영신님을 계속 꼽주고 무시하는 게 미방분에도 나와가지고 저는 이렇게까지 영자씨가 영신님한테 꼽주고 무시하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계속 그렇게 선택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하는지 참 너무 영자님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변호사라서 선택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무시하는 게 지나치더라고. 그 정도가. 미방부에서 영신이 너무 순둥순둥하고 짠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정수님은 멋있었어요. 그 미방분에서 정수님이 그 영신님이 계속 실수하고 민망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그 서울대생이라서 완벽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다. 힘들겠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줬어. 근데 거기다 대고 영자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영식이 빼고 다 완벽하대요. 원래는 제가 미방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미방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근데 영신님은 일단 커피가 넘쳐가지고 실수해서 약간 좀 당황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수님이 말하는 거랑 여기 영자씨가 말하는 거랑 너무 온도차가 크고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정수님은 영식씨가 그렇게 좀 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되게 힘들겠다라고 오히려 약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영자씨는 정수님이 서울대생이라서 완벽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해주려고 한 거잖아. 근데 영자씨가 여기다 대고 영식이 빼고 서울대생들이 다 완벽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영식님의 그 살아온 성취들을 건드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부분, 학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 영자님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대단하지도 않고 영식님이 주차 못하고 운전 못하고 뭔가 말할 때 어벙하고 공룡 멸종 얘기하고 그런 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건 그럴 수 있어. 나도 공감은 해. 근데 왜 자꾸 영자님은 영식님의 그런 직업적인 부분, 학업적인 부분 그런 성취 갖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여자들 다 있는 데서 계속 영자씨가 그 미방분에서 여자들 다 있는 데서 그 영신님이 휘발유인지 경유인지도 모른다고 계속 또 꼽을 줘요. 자기 차인데 휘발유인지 경유인지도 모른다고. 그 되게 그 상대방이 민망해할 만한 거잖아요. 영자님이 정말 영신님을 좋아한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들은 감춰주려고 하지 그렇게 막 놀림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영자님은 그 현수님하고 옥수님하고 정수님하고 다 있는 데서 계속 막 영신이 운전 못한다 뭐 기름 뭐 휘발유인지 경유인지도 모른다 그런다 해가지고 영자님이 영신님보다 우울해지는 게 아닌데 영자나 영숙은 물어봐서 대답해주면은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서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영자씨나 영수님 같은 분들은 영자씨나 영수님 같은 분들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위축되거나 말수가 없어지거나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럼 또 그 눈치 본다고 또 위축된다고 뭐라고 해요. 영수님 같은 화법은 칼이나여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남자들이 도망간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영자님 같은 이런 성향도 영자님도 물론 미인이시지만 남자들이 버티기 어렵죠. 소개팅을 영자님이 100번 했다고 했잖아요. 영자님이 충분히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외모예요. 외모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소개팅 100번이나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하고도 안 된 이유는 영자님의 이런 성향, 이 성향이 되게 치명적이라서 그렇게 소개팅 100번이나 했지만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영자님 외모만 보고 되게 이쁘네, 와 괜찮다 했다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람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탁형 요즘 남자들은 자기 피곤하면 오래 안 만납니다. 맞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결혼은 필수다 해가지고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조금 안 맞아도 그냥 내가 참고 남자니까 결혼해야지 그런 문화였다면은 요즘의 남자분들은 좀 피곤하면은 여자분이 피곤하다 싶으면은 그냥 안 만나. 차라리 혼자서 방에서 롤하는 게 나아. 방에서 롤하고 넷플릭스 보고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해. 좀 이렇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영자님이 옛날 같으면은 좀 인기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요즘 남자분들은 잘 그런 거를 참지 않죠. 아무튼 영자하고 영수하고 끝나기 직전에 최종선택을 앞둔 마지막 날 밤에 두 분이서 대화를 좀 했잖아요. 그 대화할 때도 남자인 제 입장에서는 영자씨가 영수씨를 쳐다보면서 결정은 다 한 거냐고 하면서 이렇게 영자씨가 그 눈빛으로 이렇게 영수 쳐다보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떠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 상당히 여지를 주려고 그윽하게 좀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AD님께서 영수한테 완전 시그널 보내던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앉은 자세랑 표정이랑 눈빛이 이렇게 막 못 따라하겠네. 아무튼 되게 그 시그널을 보낸다 생각했어. 영자씨는 아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할지 몰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각인데? 광순이처럼. 광순이도 막 그런 거 각이라고 하잖아. 정말 딱 뭔가 오해하기 딱 좋은 뭔가 이거 틈이다. 뭔가 일부러 허술하게 틈을 보여주는구나. 이거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그널을 영자님이 먼저 좀 보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너무 제가 엇갈릴까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영수라면은 이거 영자가 시그널 보낸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같아도 뭔가 이렇게 한번 찔러봤을 것 같아요. 제가 영수였어도. 영수도 영자한테 계속 여지를 주고 서로 막 이렇게 플러팅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지만은 영자가 먼저 시작을 했다가 저는 생각합니다. 영자가 표정과 눈빛으로 결정을 다 한 거냐고 하면서 떠본 거. 그리고 오늘 주변에 누구 있나, 누가 나를 볼까봐 눈치 보면서 되감기 하고 싶다, 다시 하고 싶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자님이나 영수님이나 둘 다 본인들 마음이 솔직하지 못해. 근데 영자님은 좀 영수님 못지않게 영자님도 좀 못돼 보이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영식이를 고른 이유가 영식이가 얼굴도 잘생겼고 변호사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되게 내 남자친구 변호사다? 나 변호사인 영식이랑 잘 되고 있다? 여자들이 다 나 부러워하겠지? 여자들이 영식이가 얼굴도 잘생기고 변호사니까 영식이 만나고 싶을 텐데, 내가 영식이랑 잘 되고 있고 영식이도 나 좋아하니까 나 되게 만족스러워.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영수가 영자랑 잘 되고 싶어 해도 초반에 영자님이 먼저 영수님을 밀어냈었고, 그리고 영수가 노력을 해도 안 될 거라고, 나는 데이트권 따면은 영식이한테 쓸 거고, 영자가 먼저 벽을 쳤어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영자씨가 인터뷰 초반에 할 때 아마 영수씨한테 거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식이는 그냥 놀림거리밖에 안 돼. 여자들 사이에서 그 분위기랑 이미지 자체가 놀림거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영자님이 가장 앞서서 영식이를 놀리더라고요. 영식이를 무시하고. 영자님은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여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를 내 파트너로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짝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근데 영자님이 초반에 내가 선택했던 내 선택이, 영식이가 알고 보니까 운전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뭐 다 답답하고 말하는 것도 안 통하고, 여자들 사이에서도 영식이 니나 가져라,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영자님이 더 막 짜증나가지고 영식을 더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것 같고, 반면에 영수는 알고 보니까 내가 밀어냈었는데, 영수는 여자들한테 계속 인기가 많고 순자, 옥순, 현수, 영수 다 영수한테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영자님이 뒤늦게 좀 이렇게 후회를 하고, 근데 또 자존심 때문에 영수한테 먼저 말은 못 걸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영자님은 어쨌든 간에 여자들이 다 봤을 때 다 만나고 싶어하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남자를 내 나눠솔로 파트너로 이렇게 두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영식님을 개무시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처음부터 영식은 영자였잖아요.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영자님도 그렇게 영식을 무시하고 놀려고 했으면은 오늘 그렇게 영수랑 대화할 때 대감기 하고 싶다, 그리고 영수가 뭐 휘저어봐? 라고 하니까 휘저으라고, 휘저어보라고 하면서 막 신나하고, 그러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계속 영식이만 알아봤잖아. 미유님께서 이번 여출들은 누굴 만나든지 상대 탓하면서 잡들할 타입이에요. 옥순이 빼고, 정숙이도 빼고, 옥순이랑 정숙씨 빼고는 좀 많이 아쉬워.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투, 태도, 행동이 정말 너무 괜찮고 교양이 있고 매너가 좋으면은 살짝 외모가 덜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보면 볼수록 외모가 이뻐 보이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투나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별로 안 좋으면은 아무리 외모가 매력있고 이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철씨가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으면은 저는 오늘 그 영자씨 얘기를 좀 하려고, 영자씨 그 미방분 영상 다 봤거든요. 커피 머신 갖고 영식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봤지만은 영화나 이런 거 보고 왜 우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 얘기도 막 하려고 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고 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안 되고, 나는 한 번도 영화나 드라마 보고 운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미방분도 있었거든요. 영화 보면서 울거나 감동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느낌이에요. 그거 보고 영화나 드라마 보고 울면은 이해가 안 되나? 센 척 오기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긴 했어요. 이제 들을 때 그냥 영자씨가 일부러 영자씨를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랑 영화 보고 왜 울어? 왜 울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영자님 특유의 웃음소리로 같이 그렇게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 보고 우는 거에 대해서 우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현숙씨가 그 영화 보고 자기는 안 운다, 영자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현숙님은 영자씨는 공감 능력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영자씨가 뭐라 했냐면은, 나는 사회화가 되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슬프겠다라는 거는 알겠지만은 저 사람의 저런 상황이 내일은 아니니까 가짜고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슬픈 것도 안 보고 자기는 유튜브도 안 보고 TV도 안 본대요. 저 사람의 저 상황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슬프지 않대요. 근데 제가 이 말 듣고 바로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은 영자씨가 전세 사기에 대해서 나는 전세 사기를 당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라고 내 성격이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이런 성격이라서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상황이 내일이 아니니까 공감을 안 한다는 거는 그게 티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거죠. 단순한 거고. 전세 사기도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막상 본인이 안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전세 사기를 당해도 그냥 대충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자기 일이 되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영자씨는 그 어떤 전세 사기 피해자들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장담하냐면은 영자씨는 그 상대방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공감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안 하고 어차피 내 일이 아닌데 뭐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고 깊이가 깊은지 몰라요. 바다나 이런 것도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너무 깊은 곳,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곳이 진짜 위험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깊이를 알고 들어가면은 덜 위험하단 말이죠. 근데 영자씨는 그냥 깊이를 모르는 사람 같아. 그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깊이를 그런 그 상황과 그런 사기를 당했을 때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그 모르는 그 위험한 감정을 내가 막상 맞닥뜨렸을 때 엄청나게 더 무섭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기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아 정말 얼마나 힘들까. 평생 돈을 모은 2억 3억을 저렇게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려버리고 하면은 아 정말 하루도 못 살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아 정말 내가 역시 많이 힘들다 이렇게 알아차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는데 영자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내일도 아니고 남의 일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왜 울어야 돼?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막상 그게 자기 일이 됐을 때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더 힘들어하고 절대 그냥 웃으면서 못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개거품 물고 개발짝해요. 영자님 같은 분들이 많이 그런 일 생기잖아요. 개거품 물고 개발짝해. 그리고 내가 사회화가 되어서 그런 척 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이병스러웠어. 중이병. 그런 척 하는 건 또 뭐야. 본인이 전세 사기 당하면은 그렇게 무시하던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영식한테 바로 연락하거든요. 그러겠죠. 울면서 연락하겠지 뭐. 영식이랑 영자 저는 조금 촌장 라이브부터 잠깐 얘기해보자면은 촌장 라이브에서 영자님이 간단하게라도 영식님에 대해서 영식님의 그런 학력, 영식님의 직업 이런 것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간단하고 담백하게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식님한테 미안하다, 말을 너무 막 했던 것 같다, 순자님처럼 울면서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영자님이 좀 간단하게라도 그런 거를 얘기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었어요. 워낙 영자님이 미완분까지도 보니까 되게 계속 영식님만 보면 그렇게 했더라고. 서울대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했었나? 조금 영자님이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식님이 영자님을 좋아하는데 굳이 영자님 근처에 안 갔잖아요. 방송을 보면은 그 영식님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영식이는 영자 좋다면서 왜 영자 근처에 안 가고 영자 옆에 안 앉고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될 텐데 제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혼하신 기혼자분들 남편분들이 집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집에 다 도착해서 지하주차장 차 안에서 30분 1시간 있다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딱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와이프가 불편해서. 그 와이프를 사랑해.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와이프가 나만 보면 나를 막 못살게 굴어. 나한테 막 괜히 잡돌이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영자씨 같으면 남편들이 차 안에서 오랫동안 있다 올라가. 와이프 잘 때 올라가거나. 오늘 딱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식님이 분명히 방에다가 옷 벗어놓고 온다고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안 나왔잖아요. 옷 벗고. 그게 왜냐면은 영자님이 하도 영식님을 개무시하고 갈구고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도 함부로 하니까 영식님이 영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자꾸 영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영자가 나를 깎아내리니까 그게 불편해서 좀 피하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자 옆에 있으면 자꾸 깎아내리고 작아져서 근처에 못 있고
가버리는 걸까요? 저는 딱 그런 거를 생각해요. 영식님은 영자님 근처에 안 있었던 이유가 막 질투가 나고 영자가 이제 다른 남자들한테 불려가고 대화하는 게 질투나고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영자가 하도 영식을 개무시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같이 내서 꼽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 게 불편해서 무시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다고 영자한테 화내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좀 피해 있었다고 생각해요. 라방에서 영식님도 좋은 분 만난다고 하던데 다행이에요. 그때 여러분 영식님이 라방에서 얘기한 거 다 뼈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영식님이 은근히 되게 뼈있는 얘기들 했어요. 약간 가시가 감춰져 있는 얘기들. 그냥 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저의 부족한 모습을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고 있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뼈가 있더라고. 그리고 계속 뭐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빈틈없이. 나를 당연히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건 당연히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의 학력과 나의 직업, 나의 일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영자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았어. 영자가 그랬잖아. 영자가. 아니 누가 깡좋게 변호사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영식님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좀 뼈 있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자도 반격했어요. 자기는 방영 기간 동안 스포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만났다고.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영자님은 그렇게 반격이 사실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본인이 반격할 입장이야? 자존심이 너무 세 영자님 보면은. 오늘 영식님 촌장 라이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딱 대변인 같아서 청와대 대변인. 김호띠님께서 영자가 이제 남자를 안 만난 게 눈밑 지방 그거 하느라고 못 만난 거지 무슨 지만 방송 의리 지킨 거 마냥 하고 있냐고 하시는데 맞아요. 제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영자씨가 막 얼굴에 시술 받고 뭐 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안 만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일단은 영자님이 영수씨한테 계속 여지를 주고 영수가 나한테 훅 들어오니까 되게 마음이 좀 그렇다. 내가 뭔가 여지를 계속 남겼었나? 막 이런 식으로 광수씨랑 1대1 데이트할 때 슈퍼데이트 건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영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본인이 여지를 주면서도 여지를 준다는 걸 모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랑 둘이 있을 때 먼저 여지 준 거는 영자였어. 영수랑 둘이 있을 때. 근데 그래놓고 내가 계속 여지를 남겼나 이러는 게 이게 뭐야? 본인이 그러면은 방송에서 본인이 여지 안 준 것처럼 나오나? 그리고 주주님께서 광수 앞에서 영수 얘기를 왜 계속하는지 광수한테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도 맞죠. 대표원 형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광수고 광수가 나랑 알아보려고 한 건데 계속 광수한테 광수가 이렇게 바라지도 않았던 그 영수에 대한 고민 상담하고 있잖아요. 좀 매너가 없었지. 그래놓고 영자씨가 나는 결과주의자라서 어차피 늦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영자님이야말로 되게 방송의식 해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휘저보라며 불과 몇 시간 전에 휘저보라고 하면서 계속 영수한테 여지 주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또 광수랑 데이트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는 나는 결과주의자라서 어차피 늦었다고 생각한대. 결과주의자라서. 말은 그냥 자기 포장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테토녀인 척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이쁜 척을 많이 했어요. 특히 슈퍼데이트 건 줄다리기 미션 할 때 그 테토녀인 척하면서 제일 이쁜 척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그 광수도 깬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광수님 캐릭터잖아요 여러분들. 광수님 깍두기니까 너무 광수님은 비판적으로 보고 싶진 않아요. 오늘도 영식에 대한 마음이 90% 이상이 아니다 60, 70%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광수님이 지금 역시 연애는 타이밍이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빨리 영자랑 잘해볼 걸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수님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옥수님하고 영수님하고 사실상 거의 마지막 날 밤이었으니까 커플이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옥수님 들으라는 듯이 아까 우리 둘이 있을 때 장난 아니었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도발하는 것도 좀 영자님이 참 영자님도 영철씨처럼 지밖에 모른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정수님도 그렇고 옥수님도 그렇고 다른 출연자들은 영자씨가 극 초반부터 영식이 점 찍어놓고 영식이밖에 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종 선택 앞두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영식이랑 모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다른 여출들을 벙찌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자 친한 여출 없는 것 같아요. 네, 친한 여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자씨가 너무 나만 특별해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만 쿨해 나만 특별해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영자가 영식이 선택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정수희가 놀리니까 영자가 기분 나빠하지 않았나요? 정수희가 사실 놀린 것도 아니었어요. 정수희 입장에서는 영자가 계속 영식이 말고는 다른 사람 알아보지도 않았고 사실상 이번 기수에서 초창기부터 영자랑 영식이랑 거의 커플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정수희는 그냥 얘기한 거였는데 영자가 괜히 발끈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정수씨가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영자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영자 씨하고 영식님하고 옥순 씨가 영자님이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영수한테 찝쩍대고 꼼냥 들려고 하다 보니까 옥순 씨가 영식이 불러가지고 영식이 영자 데리고 나가서 대화라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영자 씨랑 영식이랑 대화를 할 때 영자 씨가 영식이를 되게 잡돌이를 엄청 좀 심하게 했어요. 마지막 날 밤까지도 계속 이제 잡돌이를 한 거야. 마지막 날 최종 선택 그 밤까지도. 영식이 너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너무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 같고 꾸며내는 모습 같다.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마음의 속도가 다 다른 건데 영자님은 좀 너무 본인 위주야. 그리고 영자님이 하는 딱 행동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제 환승할 남자를 구해놨어. 환승할 남자를 구해놨고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헤어져야 돼. 그래서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막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트집 잡아서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여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가 좋아가지고 본인도 영식이가 변호사인데 서울대 출신 변호사인데 영식이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영식이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그렇게 해서 만났던 거잖아요. 근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영식이가 재미도 없고 별로 그렇게 끌리지도 않아. 근데 영수가 나한테 나 좋다고 훅 들어오네. 아 그럼 영수로 갈아타고 영식이 버려야겠다 싶어서 괜히 그냥 트집 잡아도 계속 잡돌이하고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더라고. 영식님이 영자씨가 하도 잡돌이를 하니까 영자님은 못 느꼈겠지만 나는 단계적으로 마음을 키웠다. 나는 표현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영자님은 알아서 좀 잘하라고.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 많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가르쳐 줘야 되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영자님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영신님을 좋아한다면 영신이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영신이 그 자체로 좋아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영자님은 또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알아서 다 잘한다 그러고 알아서 다 잘해주는 사람하고 결국엔 다 헤어졌잖아. 그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영신님이 좀 서툴고 그래도 본인이 좋아서 계속 영신이 선택했으면은 영신님을 있는 자체로 이해하고 그 자체로 좋아해주려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는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제일 나쁜 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자님은 잡돌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 영식님을 내가 더 만나봤자 좋아지겠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너무 좀 영자님 항상 보는데 지나쳐요. 영자님이 진짜 못해? 더 만난다고 괜찮아지겠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영자님이 그 정도로 이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선택을 안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얘기하고 영식은 왜 계속 좋아할까요? 영자님을. 영식님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영자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이래서 그렇지 이쁜 얼굴은 맞거든요. 영식님이 영자님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식님이 마지막에 이제 영자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 것도 최종 선택을 서로 선택한 것도 영식님이 그래도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초반에 영자하고 잘 되던 그림이 있었는데 영자하고 잘 안 되게 되면은 면이 안 서니까 그래도 영자하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커플 되는 것까지는 해보자. 그래서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영자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라기보다는 아 그래도 내가 이제 여기 나온다고 말도 해놨고 그리고 초반에 분명히 영자가 나를 좋아하기도 했고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었는데 선택을 안 하고 나 혼자 집에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는 영식이가 훨씬 잘났습니다. 영자는 피부가 자글자글해서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예전에 비비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영식씨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영자님이 운전해도 돼. 영자님 차로. 근데 오늘 촌장라면에서 되게 반전이었던 거는 영식님이 원래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고 옛날에는 되게 조그만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했었대요. 근데 저는 영식님이 뭐 물론 G90이 이렇게 뭐 와이프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게 원래 본인이 운전하던 거랑 달라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영신이 주차하는 거 보면은 저는 영신이 운전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주차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운전을 해본 사람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좀 영신님이 옛날에는 뭐 자기가 스포츠카를 몰았다? 공감이 이해가 안 됐어. 토이스토리님께서 영수가 리액션 방송에서 영자가 여지 주는 거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직진할 생각이었는데 방송은 잠깐 나왔지만은 대화를 길게 했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안 맞는다고 느껴서 자신이 철수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영수랑 영자랑 마지막으로 단둘이서 마지막이 아니라 셋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단둘이서 대화하는 게 있었는데 영자님이 나는 데이트를 선택하는 게 있으면은 영식이를 선택한다고 했었고
해가지고 영수랑은 안 될 거라고 막 이렇게 밀어내는 게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 여지 주는 게 맞지. 그러니까 영자씨가 여지 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자님이 영신이한테 얘기한 것도 너 지금 위험해, 너 나한테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것처럼 영수한테도 그렇게 비슷하게 압박을 한 건데, 영수는 영자를 손절한 거죠. 영자가 영수를 이제 손절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밀어내려고 얘기했다기보다도 지금 네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너 노력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건데, 영수는 그냥 잘라낸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영식님이 계속 웃기만 하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영식이 바보 같다 막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원래 나는 솔로에 나오는 변호사분들 있잖아요. 변호사분들이 체면을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감정적으로 해봤자 나한테 득될 게 없으니까 영식님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로봇처럼 그런 반응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영식님이 마지막으로 영장님 붙잡고 싶어가지고 캐리어 들어줬던 처음 만났던 장소로 영장님 데리고 왔잖아요. 그 전략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차도 제작진 차 빌려서 제작진이 운전해주는 차로 간 거, 그거는 영식님이 되게 전략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의 한 수로 작용해가지고 영자님도 최종 선택을 해서 둘이 최종 커플이 된 거죠. 형커까지는 안 됐지만 부족했던 행동들을 돌이키고 싶어서 이곳에 데리고 왔다, 조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되게 멘트가 멋있었어.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러면서 편지 준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너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영자씨는 영신이 선택 안 했을 거라 봐요. 아무튼 영자님은 이번에 나는 서로 30개에서 소개팅을 거의 100번 가까이 했다고 했잖아요. 100번 가까이 했는데도 영자님이 잘 안 된 이유가, 영자님 처음 나왔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저렇게 이쁜데, 이쁘고 직업도 좋은데 왜 소개팅이 안 됐을까. 근데 이제 방송 다 끝나고 30개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안 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30기 영자였던 것 같아요.